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본인보다 아드님께서 더 유명한 장제원 의원이 작두를 탔는지 조국 내정자에게 묻습니다.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하겠냐. 그리고 노엘 아버지 말씀대로 그날 저녁 정경심 교수가 놀랍지도 않게 기소됩니다. 어이없게도 표창장 위조 혐의로요. 그것도 도장을 찍었다는. 요즘 이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을 받은 정경심 교수와 검찰의 항소 재판입니다. 1심 재판이 33차까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해서 알려드릴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증인도 검찰이 57명 부르고 변호인은 고작 10명을 불렀기 때문에 모든 증언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2심 1차 공판 때 검찰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으나 그 내용을 변호인이 말하는 동안 검사들끼리 마스크를 쓰고도 웃는 것이 보였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과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재판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 최선혜 전 총장이 503이 있었던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최성해가 총장이자 이사로 참석했던 2019년 8월 25일 동양대 이사회 회의를 시작점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 25일 지암학원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공개된 사실조회서에 최성해는 이사로 참석했다고 나와 있고 증인 최성해는 참석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분명 검사가 참석했을 리가 없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나서서 그 이사회 회의에선 표창장 관련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사회에는 삼성 미전실 출신의 김종중 이사장이 있었을 뿐 검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2일 뒤 8월 27일 화요일에는 뭔가 한참 회의를 거치고 난 뒤에 있을 수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63빌딩의 중식당에서 김병준, 우동기 그리고 최성해가 만남을 갖습니다. 김병준은 503이 있었던 당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성해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비례대표 5번을 준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 왜 언론은 닥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날 검찰도 수사를 시작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해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동양대의 조국 두 자녀가 총장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알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때 2일 뒤 8월 30일 동양대에는 곽상도 의원에게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냅니다. 자료 없으니 무슨 의미냐 하면 현재 동양대에는 상장대장이 불타서 없어졌든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의 두 자녀가 총장상을 받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9월 2일 다시 사건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리기로 합의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노엘 아버지께서 조국 일가족을 다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장제원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을 내정했으면 하는 통탄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가 무산되자 청문회 대신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건 누가 검증을 받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전 우주적으로 창피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유학 가 있는 동안 주소지를 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기자의 왜요? 라는 명언은 503도 수척에 적을 명대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9월 3일 드디어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살펴보고 싶었던 정 교수가 서울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있던 자산관리사가 컴퓨터를 그날 밤 검찰에 인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몇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검찰은 정 교수와 자산관리사를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겨우 몇 시간. 이 정도로 무서우면 안 돼요. 아직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8월 27일 63빌딩 중국집 회동이 있었던 날 최성해가 왜 우동기를 만났는지 궁금하죠?
우동기는 대구 교육감이었고 최성애가 학교 직원을 선거에 동원했다가 8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정도로 최성애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동기를 왜 중요한 육상빌딩 중국집에 불렀는지는 9월 4일 밝혀집니다. 이날 최성애가 인터뷰를 하도 많이 해서 다들 단독을 달았는데 최초 인터뷰를 어디에 했는지 법정에서 본인이 밝힙니다. KBS에 최초로 인터뷰했다. 그 KBS는 우동기 동생 우동혁이 몇십 년 동안 기자로 근무했던 방송국이었고 KBS의 최성애의 조국 딸 본 적도 없고 총장상 주지 않았다는 최초의 보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 보도가 아침부터 특종 단독으로 나갔고 이 쏟아지는 논란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2일 뒤인 9월 6일에 열기로 민주당과 오공산이 있었던 당이 하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날 결정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정대로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법무부 장관의 아내를 표창장에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합니다. 검찰이 9월 7일에는 평소대로 SDS가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오보를 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검찰이 이건 오보라고 주장하는 평범한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검찰의 빙의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검찰이 동양대 총장이 총장상 준 적 없다고 자리를 깔아줬어요. 그 위에 직인 파일 발견으로 증거를 쌓았는데 기소를 잘못한 거예요. 증거는 디지털인데 공소장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버렸네? 그런데 심지어 도장을 찍었다는 표창장 원본을 확보 못했네?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일 급하게 검사들이 동양대 2차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휴게실 구석에 버려져 있던 컴퓨터 2개를 우연히 발견해서 그걸 켜보니까 우연히 조국 폴더를 발견했고 거기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다 정리돼서 보기 좋게 있었던 겁니다. 운수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최근에 변호인단이 디지털 이미지를 받아서 다시 포렌식 해보니까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심에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1년 7개월이나 지나서 발견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처음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재판부에서 임정혁 재판부로 변경될 때 임정혁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변호인단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고 전 재판부가 구두로 결정했다는 결정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 이게 가안보 신청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이 컴퓨터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이미징 파일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재판이 거의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임정혁 재판부는 이 컴퓨터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컴퓨터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는 검찰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섭죠. 그래서 1심이 다 끝나고 나서야 포렌식을 다시 해볼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들이 실제로 이 컴퓨터는 뻑간 적이 없고 뻑가가 아니고 뻑간 적이 없다고 정상 종료되었으며 아무도 모르게 SSD를 US 포트에 꼽았으며 그 SSD로 뭘 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렌식 보고서에 중요 증거로 사용됐던 IP 주소도 선택적으로 검찰이 지우고 싶은 건 지우고 법원에 제출했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최성애도 알고 보니 이 재판에 부르면 안 될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표창장 위조의 증거는 오염됐고 최초 증인은 위증을 했고 언론은 오보를 냈습니다. 윤석열 헌법 수호자님 이제 대체 범인은 누구입니까? 고양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